네, 실전 문제 풀이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문제인데, 자, 선생님하고 함께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실수 APQ가 나와 있고요. P는 Q보다 작고, 같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조건이고요. fx는요, 두 가지 형태인데, x값의 범위에 따라서 지수함수의 절대값을 붙인 거, 또는 로그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결정적 문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라는 결정적 조건이 나와 있을 때 이 값을 한번 구해봐 라는 문제 질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문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P값, Q값, A값을 알아야 되겠군요. 그러면 P값, Q값, A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문제 풀기 편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건 이제 잠시 지울 건데,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1대1 대응은 아무래도 첫 번째 거보단 두 번째 그래프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수평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X축과 수평인 직선을 한번 그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Y1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X1과 X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한 개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대응하는 게 아니죠. 이 두 녀석이 한 녀석에 대응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Y2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Y2는 함수값 자체가 없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다 말았으니까. 그죠? 함수값이 없잖아, 이건 Y2가 되는. 하지만 이 경우는 뭐예요? X값 하나에 X3라고 놓고 Y4라고 놓는다면 X3도 함수값 하나, X4도 함수값 하나,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수평선을 그어보세요. X축과 수평인. 그랬을 때 교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러면 그 그래프는 1대1 대응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1대1 함수 그래프 판별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옳거니 fx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어. 그려서 실제로 x축과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되게끔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P값, Q값, A값을 구해보면 되겠네 라고 문제풀이 방향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지수함수 그래프 절대값이 있으니까 꺾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지요. 꺾고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요, 요거를 한번 빨리 그려볼게요. 자, 그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는 것입니까? 점근선이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리고 요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렇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바로 절대값 2의 x-4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러면 P하고 Q는 이제 잠시 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요. 로그함수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왜요? A가 뭔지 모르니까. 하지만 눈도장을 좀 찍어 놓으세요. 로그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녀석이 위아래로 A만큼 평행이동한 형태일 거야. 라고 한다면 P값은 어떻게 되고 Q값은 어떻게 되어야지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올까를 지금 빨리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림에 의한다면 수평선을 그리면 뭐 교점이 한 개가 아니고 막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P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P가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P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저기 4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정문선 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될 텐데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 한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쪽은요. 여기서부터 요 위에 해당 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수평선을 그었든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로그가 책임지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 부분은. 근데 그게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요건 이제 썼다 지울게요. 뭐냐면 P가 음수라고 났을 때는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4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는 교점을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x값은요. 어디에 대응돼요? 대응될 데가 없어요. 왜? P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이니까. A 로그 함수가 있잖아요.
안 되죠. 로그 함수도 결론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 로그 함수는 x가 음수였을 때 로그 함수 값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x 값들은요. 뭐예요? 함수 값을 못 찾아요.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은커녕 함수 값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로그 함수가 x가 양수인 범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p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모순이 되겠구나. p 음수되면 안 돼, 너는. 안 돼. p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p가 그러면 양수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p가 양수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p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잠시만요. 이 로그 함수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p가 양수가 됐다? 그럼 p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로그 함수가 분명히 어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그림은 못 그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안 되기 시작하죠. 맞아요? 맞죠? 왜 안 돼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교점이 두 개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에이 선생님 Q를 조금 이쪽으로 좀 당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되는 거지. 요거만 로그 함수니까. 그럼 나머지는요? 지금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Q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야. Q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Q가. 그럼 이미 여기서도 교점이 두 개 나오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언젠간 이렇게 걸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 P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양수가 돼도 안 돼요. 그럼 도대체 P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는. 음수도 안 되고 양수도 안 되면. 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0으로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뭘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렇게 체크를 해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P는 0이구나. 알아냈어요. 좋아요. 여기가 3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네가 책임져. 알겠습니까? X가 음수인 경우에는 네가 다 책임져. 근데 이 녀석도 한계가 있죠. 왜냐면 4보다 작고 3보다 컸을 때는 수평선을 그으면 교점이 하나씩 다 나와요. 괜찮단 말이죠. 그러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얘가 책임지면 되겠네요. 이래도 이제 수평선 그으면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녀석이 다 교점이 한 개 나오니까 얘는 이제 됐어 이제. 그럼 Q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 써야 될까? Q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쓰면 참 좋겠네. 여기 쓰면. 그러면 요 이후부터도 또 역시나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생기니까. 그럼 P와 Q 요 사이 값에서는 로그 함수가 책임져 주면 되는 것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Q가 여기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P에서부터 Q 사이 값에서는 로그 함수가 책임져 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떻게 생기면 될까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긴 꼴의 형태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P와 Q 사이에서만 로그 함수니까. 그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또 벙 뛰죠. 이렇게. 이 부분이.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 꽉 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X가 양수인 범위. 양수이면서 Q보다 작은 범위는 로그 함수가 책임져 주고 X가 음수인 범위, 즉 P보다 작고 Q보다 큰 범위에서는 지수 함수가 책임져 주시면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그 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지나야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점근선 쭉 Y축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는 구멍이 뽕 뚫리겠죠. 왜냐하면 Q가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완벽합니다. 어떻게 그래프를 수평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교점은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게임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거의 다 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값이 뭔지 P값은 알아냈으니까 Q라는 값이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럼 Q를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2에 Q제곱 빼기 4는 4가 나온다. 그럼 이거 뿅 이항시키니까 8이 되고요. 2의 세제곱이니까 Q값은 뭐가 된다? Q값은 3이 되는 것이구나. P값, Q값 다 구했네. P가 0이고 Q는 3이야. 그럼 2분의 3의 함수값을 묻는 게 질문이 되겠네. 2분의 3은
어디에요? 뭐 여기 어디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어디 있으니까 결국은 얘는 로그 함수에 관련돼 있는 게 되겠네. 그럼 로그 함수도요. 실제로 보세요. 요 값이 있잖아요. 요 값. 자, 요게 이제 3이라고 나왔었습니다. 3 대입했을 때 3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x에다 3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로그 2에 3은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값은 3 빼기 로그 2에 3이구나. a 값 두고 했네요. 이제 진짜 답 나오네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f2분의 3이 문제에서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a, 즉 3 로그 2의 3, 얘가 a예요. 에다가 뭐가 되죠?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x 2분의 3. 자, 얘를 계산한 게 결국은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3 빼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2. 로그 성질 이용하는 것 이에요. 얘랑 얘랑 없어지고 이 녀석은 1이니까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복습해야 될 사항 뭐라고요? 1대1 대응 함수 그래프 판별법.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가 나오게끔 하는 그래프. 알겠죠? 자, 그거 기억해 주시면 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